안녕하세요. 영락교회 출판미디어부 조성진입니다. 오늘은 제인&핀치 지역에서 도시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투게더의 강범진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위투게더 섬기고 있는 강범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왔는데요. 우선 선교사님이 지금 위투게더 사역을 하시게 되기까지 네,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좀 소개를 좀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했고요. 여기 와서 신학대학원을 했는데 한국에 신학교에 있을 때부터 이 교회의 지역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고요. 지역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기도하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토에 와서도 부교역자로 생활하면서 저희 맡은 부서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이런 자선단체들 찾아서 자원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혹시 어느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제일 처음 사역한 곳이 등대교회고요. 그 다음에 양문교회에서 사역했고, 네. 마지막에 제 보나닝교회에서 우리 한옥권 학생부 담당을 사역을 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나닝교회 사역할 때 우리 학생들하고 봉사했던 곳이 바로 이 위투게더, 이제 C미션이라는 이름을 그때 사역할 때죠. 그때 2016년부터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이곳에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좀 저희 학생들하고 자원봉사를 매주 해 왔었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저희가 미라클 주니어 클럽이라고 부르는 그 사역인데요. 그 당시에 네. 이제 아이들 학교 공부 도와주는 사역이 있었고, 네. 축구 사역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두 사역이 있었는데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오면서 저희 학생들 가운데 음악에 좀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그 뮤직 사역을 처음에 네. 성교사님 부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의 아이들이 자기 탤런트에 맞게 자원봉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뮤직 사역이라 하면 무슨 악기 연주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였나요? 그때? 그 당시는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였고요. 지금은 윈도 오케스트라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피아노 아니면 바이올린 이런 네. 쪽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을 저희 학생들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자원봉사 사역을 하다가 2017년도 가을에 여기 이 C미션이죠. C미션의 파운더이신 김갈렙 선교사님이 예. 갑자기 건강 문제로 사임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사임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다음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예. 기도한 끝에 또 하나님 또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가 이 사역을 이제 이어서 2018년 1월부터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나닝교회 교역자 일은 그만두고 여기만 전념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2018년 1월에 여기 사역은 시작했고요. 저희 위투게더 사역은. 그리고 3월 마지막 주로 해서 보나닝교회 사역은 제가 사임을 하고 떠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위투게더 사역만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언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위투게더로 바뀐 네, 게? 지금 C미션이라는 이름이 스트릿 이벤젤라이제이션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당 처음에 우리 김갈렙 선교사님이 시작한 게 교도소 선교로 시작을 네. 했어요. 그래서 제소자를 만나는 사역했고, 그런 또 제소자를 만나다 보니까 그분이 만났던 제소자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제인&핀치라는 작은 동네 출신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제인&핀치라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던 중에 2011년부터 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이 왜 그런 생각하게 됐냐 하면은 그분이 물론 제소자를 만나서 그분들을 돕는 것, 그분들의 가족을 돕는 것도 굉장히 귀한 사역이었는데 이런 제인&핀치 지역에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만나서 이 아이들이 그런 교도소라는 곳에 들어오기 전에 한 명의 아이라도 좀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역이 점점 하나씩 늘어가게 됐고요. 네. 제가 2018년도부터 사역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포커스가 이 지역 선교에 예. 맞춰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도소 사역은 거의 안 하게 되었고요. 네. 저희가 이 제인 핀치라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소망하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 시 미션이란 이름하고 이제 사역의 어떤 포커스가 좀 안 맞는 그런 지점에 네.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저희 이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하고 이 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초점 맞추자라는 네. 그런 이름을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을 위투게더. 찾다가 예. 위투게더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됐죠. 네. 그러면 재소자 여기 출신 재소자들 있잖아요. 네. 교도소에 네. 있는 분들. 네. 그분들은 그동안 김갈래 선교사님 찾아가다가 이제 그게 다 끊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김관래 선교사님도 2011년도에 이제 사역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쪽 사역을 많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교도소 사역을 계속 해왔지만 이제 그쪽 방문하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제가 하면서부터는 저는 이제 이쪽 사역이 워낙에 많았었고 저희가 또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네. 여력이 안 돼서 저는 이제 그 찾아가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그러게요. 네. 그 시미션 공부한 거에 의하면 스터디한 거에 네. 의하면은 매주 몇 회 가고 네. 그게 교도소가 뭐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꽤 먼 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맞아요. 뭐 킹스턴에도 있고 뭐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매주 가나 또 혼자 가셨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 같은 거 혼자 가셨죠. 거기서 제 교도소를 방문하려고 해도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센스를 또 신청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선교사님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선교사님 가지고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주로 혼자 갔었죠. 예. 김갈래 선교사님 지금 뭐 건강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네, 그래도 그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검사 받아본 결과로는 이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네, 없었고 예. 지금은 밴쿠버에서 헤이스팅 거리에서 홈리스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빈민 사역의 네.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강범주 선교사님이 지금 하시는 것도 그걸 네. 이어받은 거니까 이 동네가 네.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 알기는 제인 핀치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쪽에 집값 네. 집도 사지 않고 뭐 네.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동네가 어때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근데 보니까 제가 여기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근데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정이 왜 그런 정감이 정의가 아니고 정. 예, 예. 우리 한국 분들이 아시는 그 정. 그래서 굉장히 정감이 넘치는. 영어로 하면 뭐 컴패션? 컴패션은 아니죠.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그렇죠. 정이라는 말 워머하트. 영어로 하기가 되게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예. 한국의 정이라는 단어가. 예, 예. 그래서 우리 백인이나 주류 사회에서 우리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감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주민들이 예, 예. 그런 그래서, 건가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이 다 이민자 출신이고 거의 뭐 90% 이상이 이민자 출신이다 보니까 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정감을 많이 느낄 수 있죠.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런 백인 사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주로 느낄 어느 수가 민족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나요? 아, 여기는 우리 토론토가 사실 다민족 도시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그 정말 다민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지역 중에 예.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한 민족에 포커스 맞춰서 집중돼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정말 전 세계 민족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아메리카 출신 주민들도 많이 있고 예. 캐리비안 지역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중동 지역도 많이 계시고 네. 아프리카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어. 동남아시아, 베트남, 예. 캄보디아, 뭐 스리랑카, 인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다민족 지역이죠, 이 지역이. 다민족주의고 정감이 있는데 예. 뭐 치안 상태가 무섭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아,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죠. 사실 사건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긴 하고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많은 분이 제인 핀치 지역 하면 우범 지역 이렇게 무섭다. 가까이 가지 예. 마라.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사고가 있기는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요즘 뉴스나 현지 로컬 뉴스나 신문을 보면 요즘은 이제 사고가 이 지역에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운타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토론토 그쵸?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도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사건들이 많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오다 보면 지금 뭐라고 경전철인가 지하철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가 좀 왠지 모르게 옛날 낙후된 데에서 조금 탈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
이미지가 여기서 살인 사건 나고 뭐 마약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총 뭐 거래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네. 우리 사역 대상인 분들은 대부분 좀 가난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예, 많죠. 뭐 토론토 시의 통계상으로 보면 토론토 네. 전체 평균 소득보다는 이제 당연히 저소득 지역마다 저소득 가정 비율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저소득이라 하면은 얼마 그 패밀리 요즘- 인컴 요즘은 뭐 제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그냥 캐나다의 중간 중위소득 소득이 예. 7만 불 조금 넘는 거였거든요. 미디안 여기는 인컴이 예, 여기는 뭐 그거 훨씬 패밀리 못 소득 미치고- 말하는 예, 거죠? 예, 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어. 일단 뭐 직업을 가지지 않은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일단 싱글 페어런트 가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직업이 없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죠? 일단 뭐 웰페어 가지고 웰페어. 좀 할텍스 베네핏이나 그런 거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예. 자녀가 싱글 맘 가정이 굉장히 많고요. 뭐 네. 토론토시 평균 보면 여기 한 27%, 28% 가정이 이 지역에서는 싱글 페어런트라고 나오는데 싱글 페어런트라는 얘기는 싱글맘. 이혼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혼이라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 이쪽 뭐 아프리카나 캐리비안 지역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결혼이나 그런 가정의 개념이 저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예. 뭐 어쨌든 싱글 페어런트 가정이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굉장히 낮고 네. 또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네. 뭐 셋, 넷. 최근에 만난 싱글맘 같은 경우는 7명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7명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게?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보통 대부분 또 아이들 성이 좀 2개나 3개 다른 성 가지고 있고 아빠가 다른 거죠. 아, 그런 아빠가 가정들이 다르고, 예.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아이들 차일드스 베네핏 나오는 거 그런 예. 거 가지고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어려운 가정이 많죠. 네. 그러면 뭐 여기가 뭐 특별히 뭐 우금지다는 거는 옛날 얘기고 예.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캐나다 전체가 네. 뭐 사건이 한 발적으로 나니까 꼭 여기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뭐 제가 여기서 사역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는 더 그런 마음이 더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하게 되죠 아무래도요. 예. 근데 송 기자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시간대가 네. 그 예를 들어 뭐라고 그랬죠? 러브투게더인가요? 뭐 나눠주는 러빙 패키지, 러빙 푸드뱅크 패키지? 사역. 예. 예. 그게 언제 주로 그거는 무슨 요일에? 매주 토요일 날 예. 나눠드리는 시간 11시부터 1시까지 나눠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때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나요? 여기 와야 돼요? 저희가 밖에 건물 밖에서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 지역으로 다 오시죠. 예, 좀 예. 그날 받으실 분들이. 그러니까 주로 아침이나 낮에 하고 뭐 한밤중에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아이들 사역 이제 저희가 네. 아이들 사역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축구나 뭐 이런 아이들 사역은 목요일 저녁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때는 예, 밤에 예. 하죠. 아무래도 밤에 하고. 악기 뭐 가요 공부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요. 목요일 예. 저녁 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분들 그 러빙 패키지 나눠줄 때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저소득층이라는 게 네.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코비드 전까지는 이 지역 일단 이 지역 주민이어야 되고요. 그런 거 주소지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뭐 드라이브 라이선스 같은 라이센스나 거? 뭐 다른 뭐 폰비나 레러 같은 예. 걸로 확인하고 그리고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어세스먼트. 소득 신고하면 나오는 그걸 가지고 소득을 저희가 좀 봤었어요. 예. 근데 코비드 때부터 이제 그게 좀 무의미해졌죠, 사실은. 무의미해져서. 자산가가 뭐 노티스 오브 세스먼트는 제로인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부터는 지금 저희가 예. 그건 소득은 안 보고 있어요. 그냥 이 지역 주민. 그냥 지역 주민이 네, 돼요? 네, 받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 포함해서 이 지역에 푸드뱅크 한 8개 정도 있거든요. 제인 핀치 중심으로 꽤 푸드뱅크.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 대부분들도 지금은 거의 소득보다는 이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으로. 네,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많은 일단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역이 푸드 러빙 패키지인가요? 아무래도 거기 많이 들어가고요. 그쪽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그 아이들 사역에도 꽤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 사역이라면 가르쳐주고. 예, 그렇죠. 그거는 그 왜 돈이 들어가냐면 뭐 장소 빌리는 장소 비용이요? 렌탈 비용도 있고요. 또 예, 가르치는 여러 가지. 사람 저기 그래도 곧 무한자원봉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자원봉사자고요. 거기 담당 이제 하시는 분들께 조금씩 제가 교통비도 교통비도 안 드리고. 되게 드리고 예. 있죠. 감사의 표시로.
그냥 하고 악기는 그거는 특별히 더 수고를 많이 드리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 악기 관악 밴드를 2019년도 3월에 시작했어요. 예. 그때 시작하면서 저희 여러 후원교회도 광고하고 좀 부탁을 드려서 네. 많은 성도님께서 악기도 좀 도네이션 해주시고 예. 재정도 도네이션 해주셔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악기도 좀 구입했었고요. 예. 악기도 도네이션 해준 거 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무료로 렌트하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르쳐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네. 와갖고 네. 그분들은 그냥 자원봉사예요. 네, 자원봉사를 가지고 계시죠. 오. 네, 감사하게 매주 있는데 매주 오셔서 해주고 대단하시네요. 계세요. 네. 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스태프 이름도 네. 보고 뭐 그 보드 오브 디렉트인가요? 네. 다 봤는데 그게 현재 그대로 그분들인가요? 아니면 네, 바뀌었나요? 그분들 계시고요. 네, 거기 예. 또 조금 이제 새롭게 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대단한 일이네요. 그러면 이런 사역을 준비하고 매주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그 행정 처리하거나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선교사님 혼자서 다 하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예, 스태프는 지금 풀타임 스태프는 저 혼자고요. 예. 그다음에 파타임으로 아이들 사역이 워낙에 많으니까 예. 아이들 사역이 위클리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파타임 그 아이들 사역 코디네이터로 도와주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아, 파타임으로 하고 계시고 네. 저희 둘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뭐를 먹고 사나요? 이게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 게 예, 그분한테는 정말 적게 좀 드리고 있고 예. 그리고 교회에서 또 사역을 또 파타임 또 하고 계세요. 그렇게 예. 하면서 그냥 감사하게 또 전사님 정말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죠. 네. 네. 그 가장 그 궁금한 기본적인 문제, 돈 문제. 어떻게 이 많은 사역을 위한 돈이 다 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네. 아무래도 다 후원금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하는 예, 후원금.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교회들이 있고 예. 그리고 개인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재정을 저희가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정부에서 받는 뭐 그랜트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정부에서 그냥 자동으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 없고요. 예. 특히 코비드 때 저희가 그때는 그랜트를 좀 신청해서 많이 좀 나와서 도와주셨어요. 정부는 네. 아니고 유나이티드 웨이나 예. 그런 데 저희가 예. 그랜트 신청해서 푸드뱅크 쪽에 많이 저희가 도움 받았었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매년 저희 하는 사역에 맞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랜트 네.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 이제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예, 코비드 이후로 더 어려졌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지난해는 거의 못 받았었어요. 지난해는 못 신청을 해도 못 받아요. 네, 그렇죠. 워낙에 저희 같은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도와달라는 곳이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금년에는 저희가 또 몇 군데 신청했는데 아직 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자선 단체로 예.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후원 단체인가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교회더라고요. 우리 네, 영락교회도 맞아요. 영락교회도 있더라고요. 네. 영락교회는 얼마나 주는 모르겠네. 제일 많이 주십니다. 많이 줍니까? 많이 도와주십니다. 나중에 확인해야겠네. 뭐 재정도 이것뿐 아니라 또 여기 런 패키지 푸드뱅크에도 네, 거기도 와서 봉사하는 거. 제가 사실 저 혼자잖아요. 예. 그날 하는 사역은 저 혼자 하는 거니까 네. 제가 사역은 사실 여기 사역은 제가 준비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은 다 교회에서 오셔서 해주시는 거죠. 토요일 날도 팀이 오셔서 매주 해주시고. 오십니까? 영락교회에서 매주 와요? 매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저희 한 번? 런 패키지 같은 경우 푸드뱅크 사역은 토요일마다 여러 교회에서 이제 순서가 순서대로. 있어요. 그대로 오셔서 이제 매주 다른 팀이 오셔서 네. 사역을 해주고 계시죠. 안 오시면 큰일 나죠. 영락교회도 그 중에 예, 하나고 예, 한 달에 예. 한 번 오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아니지만 영락교회에서 다른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고요. 예.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되게 팀마다 영락교회도 그렇게 오고 계세요. 그래요? 영락교회는 금년에 굉장히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 다음 9월 달부터 한 연말까지 한 7, 8회 정도 오십니다. 영락교회에서. 주로 와서 이 아둘람 센터 러브니 패키지에 주로 도와주시나요? 예, 런 패키지 사역을 위해서 오시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식료품들이나 여러 가지 받아 놓거든요. 준비해 놓으면 그거를 좀 솔팅도 하시고 분류도 하시고 그 패키지도 만드시고 또 아래 건물 밖에서 이제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고. 나눠드리는 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게
보통 10시에 오셔서 예. 1시 한 30분에 끝나면. 그럼 봉사자들 오셔서 준비하고 소팅하고 하는 게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저 판때기는 뭔가요, 저게? 저게 이제 피면은 저기 컬랩서블한 예. 저기 딱 플랫하게 만들 수 있는 스토리지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네, 컨테이너가 되죠. 저기에 물품들을 한 가정에 나눠주는 물품들이 저기 한 컨테이너에 들어갑니다. 저 한 박스가 네. 그 한 가정에 가는 거죠.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하나 예, 펴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올려놓고 한번 펴보시.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줘요? 이렇게 깎아서 되나요? 가득 채우지는 못합니다. 가득 채우지 못하죠. 그래서 주로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 나눠주는 이게 게? 시즌마다 틀려요. 저희가 매주 세컨 하비스트 푸드뱅크라는 곳에서 네. 매주 딜리버리를 받아요, 물품을. 거기 굉장히 큰 푸드뱅크인데 예. 그곳에서 저희 같은 이제 작은 푸드뱅크에 매주 딜리버리를 해주거든요. 주로 뭐가요? 빵, 뭐 이렇게. 시즌마다 틀리고요. 예. 요즘 여름 같은 때는 이제 저기 채소 종류 그런 채소, 프로듀스가 많이 들어오고 신선한 있고요. 거요? 네. 겨울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보다는 프로즌 푸시나 다른 여러 캔푸시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예. 들어오죠.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딜리버리를 받고 그다음에 제가 보통 토요일 아침에 홀세일에 가서 한 서너 개 정도는 저희가 재정으로 쇼핑을 해오죠. 혹시 지금 여기 있는 물품 중에 실제로 그 여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안 들려요. 물건이 없어요. 예. 목요일 날 그 딜리버리가 주로 들어오거든요. 그 네. 목요일 날 들어오면 제가 토요일 아침에 뭐 계란이나 뭐 이런 것 몇 가지 더 쇼핑해서 합쳐가지고 한 11개, 12개 품목 정도 만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기 전에 그래도 네. 뭘 알아야 뭐 여쭤볼 게 있어서 네. 그 사이트를 샅샅이 다 이제 봤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쭉 네. 있잖아요. 막 네네. 악기 뭐 그다음에 아카데믹은 뭐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 티네이저들을 위한 에티켓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금년에 처음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이곳에서 어려운 가정을 돕는 사역을 하지만 저희 진짜 비전은 정말 비전은 이 지역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사람들한테 제인 핀치 지역 하면 우범 지역이다 그게 아니라 네. 아 거기 정말 살기 좋은 곳.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 살면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 키우고 싶은 곳, 사랑이 넘치는 네, 곳 그런 네. 곳으로 변화되면 좋겠다는 그 비전까지 사역하고 있고요. 네.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 다음 세대를 좀 지원하고 돌보는 사역들에 저희가 굉장히 열정 많이 쏟아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이 하나하나 늘어서 지금 꽤 많이 늘었고 그 중에 또 금년에 시작한 사역이 틴스 에티켓 사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상하시고 네. 실행하게 된 무슨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를 네. 했는지.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생각도 못하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께서 그분이 여기 이제 캐나다 주류 사회에 그런 계신데 또 그런 직장에 계신데 본인이 거기서 보면 이제 백인들이 아닌 제3세계 뭐 저희 같은 아시아인이나 특히 이제 흑인들 주로 네. 정말 그 새로 들어온 직원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데 그런 사회생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것을 그분이 봤어요. 그것 예.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아.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예. 이 청소년 시절의 그런 에티켓, 예. 매너, 사회적 비즈니스 매너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그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자신을 좀 홍보하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자리 또 모이는 자리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더 이 사회에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에티켓을 여기서 주로 누가 그걸 가르쳐요? 저희가 강사 그걸 네. 하시는 단체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그걸 가르쳐줘요. 에티켓을 비즈니스로 가르치는 비즈니스 거예요? 매너 그런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설치를 해서 가장 좀 신뢰할 수 있는 곳 컨택해서 예. 그곳에서 한 분이 오셔서 예. 하루 종일 9시부터 4시까지 여러 가지 이거 이제 보시니까 어떤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테이블 매너, 디너
식사 매너 같은 거 가르쳐주세요. 식사? 포크부터 해서 여러 뭐 가지 놓고. 이 레스토랑 가서 하는 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뭐 오도할 때 어떻게 오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부터 칼질은 근데 어떻게 해야 애들이 되고. 여기가 져서도 치려면 그럴 기회도 없잖아요. 근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그럴 기회가 네. 생기면 가서 하는 거고, 네. 오도할 때도 어떻게 오도해야 되는지. 그건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네. 아이들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우리도 배워야겠네. 생각 전혀 접하지 어. 못한 거였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 자기를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뷰할 오. 때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오. 다양하게 하루 종일 있으면서 가르치는 거 보면서 정말 굉장히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예. 시간이었고요. 아이들한테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모르잖아요. 네, 그냥 감각으로 하는 네, 거지. 네. 그래서 그분이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네. 그 재정 가지고 이번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역이에요. 처음 이런 네. 사역이 다 나오고. 네. 근데 저도 네.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들 가르치지만 그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네. 아이들한테 굉장히 꿈을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하면서 꿈을 심어주는 사역이네요. 하면서 그분이 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이 사회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예. 대한 동기부여도 해주시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배우면서도 도전을 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또 하나 눈에 띄는 네. 게 그 장학 사역이 있어요. 네네. 그 1년에 한 번 주나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선발된 대학생들 대학생들 1,500불? 예, 예.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걸 몇 명이나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1명 줄 수 있었고요. 11명이면은 한 16,000불이 넘는데 예, 예. 그 돈을 어떻게 장학 기금이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2016년도에 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꽤 늘었는데 일단 후원교회 중에서 매년 후원해 주신 교회가 있어요. 그 장학금을 주라고 이렇게. 예, 예. 응락교회에서도 매년 2명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아, 그러고 있습니까? 아, 몰랐네.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몰랐네.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몇 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예. 또 어느 교회에서도 2명 지원해 주고 계시고 그런 예. 재원이 이제 지금 되어 있고 사업체에서도 지금 금년부터 또 2명 추가로 지원해 예. 주시겠다고 저희 후원업체에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매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한 3년 전부터 장학기금 마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조성을 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계시나요? 자선 골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골프대회? 빅토리아 데이 먼데이에 자선 골프대회를 하면서 많이 오세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많이들 오셔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돈 내러 오는 거죠? 뭐 골프 즐기러 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평상시에 골프 치러 가는 비용의 거의 2배 정도 내고 오시는 거죠. 아무래도 헌금 내는 거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와주시고 거기에 또 골프대회한테 좀 후원해 주시는 업체들이 계시고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좀 장학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 통해서 금년에도 한 12명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2년 전부터 고등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아이들 대상으로 에세이 콘테스트를 해서 에세이 고등학생 대상으로 500부씩 주고 있죠. 그래서 콘테스트하고 거기 등이 안에 드는 학생들한테 입상하신 한 아이들한테 주고 그럼 있어요. 누가 또 그걸 심사해야 되고 또 네. 전문가가 필요해야겠네요. 장학 스칼라십 커미티가 따로 있고요. 분 도와주신 분이 계시고 네. 그리고 에세이 콘테스트도 지금 심사해 주시는 분이 뭐 지금 은퇴하신 영어 선생님 그다음에 네. 현역 지금 선생님 한 3분이서 지금 심사로 좀 수고해 주셔서 많이 자원해 주셔서 지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지역사회 제인 핀치, 예. 제인 핀치도 어느 정도 반경 몇 킬로까지로 이렇게 저희가 사실 크게 보면은 굉장히 401까지도 저희가 장학사역 자체는 401 남쪽으로는 401 예.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스틸스 그다음에 동서로는 킬부터 웨스턴까지 이렇게 한 블록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꽤 넓은 지역인데 예. 그 학생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대학교에 그래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가 서류 심사 그다음에 뭐 성적표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는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러빙 패키지에 등록되신 분들한테 이메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도 저희가 보내고
로컬 교회들한테도 저희가 이메일을 다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네. 그 가정 환경 보고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너무 부자인 애들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대부분 다 그 재정적인 면은 자격이 되고요. 예. 아무래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성적도 보지만은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일단 에세이 형식으로 자기 소개서와 가정 환경과 그다음에 자신의 미래 비전들 보게 예. 하고 그 에세이 안에 지금까지 자기 자라오면서 지내오면서 어떤 뭐 사회 커뮤니티 안에 뭐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인벌브 됐던 네. 것들도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대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는 어려운 아이들 돕는 것도 많이 하지만 대학 장학금은 이 지역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제인 핀치에 자랐으니까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자신들이 자라면서 겪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리더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제가 지원해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리더가 되어서 그런 위치에 되었을 때 이 지역을 좀 자기 후배들, 자기가 자랐던 지역들을 돌볼 수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저희가 배출하자는 비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정 환경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 많이 평소에 이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좀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 좀 많이 본인이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섬겼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받은 학생이나 가정 입장에서 보면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학생들 중에서 정말 성공해갖고 돈 많이 벌고 뭐 사회적으로 그래갖고 실제로 여기 또 이 일을 봉사 자원하고 여기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이 나오겠네요. 예, 나오길 정말 기대하고 있죠. 기대하고 있고 그런 비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장학생들이 이제 아직까지 실행은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장학금 받는 학생들을 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는 행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하고 좀 커넥션도 유지하고 모일 때마다 좀 비전도 심어주고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이 장학금을 지금 2번 줬나요?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꽤 됐고요. 됐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좀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거는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받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받은 학생이 또 받고 이렇게 되나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지원하는 제한은 없고요. 저희 학생들 중에 2번 받은 친구도 있고 3번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벌써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사람도 꽤 있겠네요. 지금 이제 한 2-3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아이 소개하고 싶은 사연은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저희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4년을 지원해 주셨어요. 매년. 아이가 지정해서. 한국 학생이요? 아니 외국 학생이죠.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지원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축구 프로그램 로컬 주니어 사커 클럽에 5학년 때 처음 등록해서 왔어요. 캐리비안의 세인루이스라는 작은 나라 출신인데 어머님하고 같이 와 있죠. 싱글 어머니하고. 세인트 뭐라고 그랬죠? 세인루이스인가 그렇게 세인루이스인가 캐리비안에 있어요. 그 작은 나라예요. 거기서 와서 지금 5학년 때 축구 프로그램 등록해서 계속 자라는 아이예요. 저희 프로그램 많이 자라가지고 관악 밴드 시작했을 때도 거기에 등록해서 했었고 하면서 또 자원봉사로도 계속 저희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저희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한인교회 소개해서 그 한인교회에서 졸업할 때까지 지금 지원해서 이번 가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영락교회는 아니겠네요? 영락교회요? 아닙니다. 영락교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꽤 지원해 주신 꽤 됐고요. 굉장히 됐고 매년 2명씩 지원해 주고 계시고 그 지원해 준 대학생 중에 한 명이 2번 받았어요. 영락교 그 지원금 통해서. 그 학생이 또 싱글맘 가정에서 자란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대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에요. 어려운 가정인데 본인이 자선단체처럼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좀 지원받아서 그 같은 아파트 빌딩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또 그 식료품을 그런 사역을 대학교 동안 했었고요. 대단하네요. 요번에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부부 수련회도 저희가 작년부터 했거든요. 그런 걸 또 이 아래 있어요? 새로운 게? 네, 그래서 거기에도 요번에 참여했었어요, 부부가.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 좋은 관계 속에서 지금. 그럼 그 학생이 아니네, 이제는 사회인인데? 여기 지금 스태프로 들어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인이 또 계속 대학원 가서 공부하려고. 어느 나라 사람? 에콰도르, 남아메리카 쪽에서 에콰도르였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 미국에 제가 세이비어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취재로. 네. 그런 느낌이에요. 세이비어 교회가 하는 일을 네. 뭐 거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그렇죠. 그 나중에 커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그 비전이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안에도 그 여러 가지 이 지역뿐 아니라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직도 읽다가 그때 찾은 곳 중에 하나가 드림센터라는 지역이 있어요. LA 그 단체가 있어요. 드림센터? LA 지역이 있는데 그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고 그곳에 에코파크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는 단체인데 네. 그곳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시작한 단체예요. 예. 그래서 에코파크가 그 당시로는 이 굉장히 우범 지역이었죠. 근데 그 지역에서 이 목사님이 목회는 실패하셨어요. 처음에 아주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하면서 주신 비전 가지고 시작한 게 드림센터인데 예. 그 통해서 나중에 목회와 같이 병행이 됐죠. 됐고 네. 그 단체 통해서 그 지역이 그 제가 아티클 읽을 당시에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탑50 안에 들어간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드림센터라는 것 통해서 거기에서 회복된 사람, 주로 이제 드럭이나 마약한 사람들이 많이 네. 회복됐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통해서 여러 지역에 다른 지역에 이제 드림센터가 세워지게 됐어요. 네. 세워지게 될 때 브랜치가 나갈 때 대부분 담당자가 이제 거기 책임자가 그 지역에 그걸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 했고요. 예. 캐나다에도 몇 군데 있어요. 캘거리에도 있고. 그래서 예. 드림센터가 예, 뭐 그렇게 거창하게 제가 꿈꾸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인 핀치 지역 우리가 뭐 특히 한인들 사이에서도 우범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인 핀치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네. 이 토론토 안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모델이 되고 예, 다른 예. 지역에 도전 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가지고 또 그런 예. 생각도 또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네. 돈 있는 사람들 빨리 여기다 집 사고. 그래서 뭐 사실 돈 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제임스티나 작은 지역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뱅크가 뭐 8개 예. 되고 저희 같은 단체 이 지역을 지원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따져보면 토론토시 또 온타리오 그런 주의 펀드들이 이 작은 지역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건 네.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이 몇십 년 동안 사실 많이 바뀌지는 않았죠. 예. 않았는데 저는 그러나 그런 어떤 정부나 그런 재정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한인교회를 비롯한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의 기도와 후원 통해서 예. 분명히 하나님 주신 비전 통해서 그런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네. 정말 멋진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면 이 사진 예. 이 사진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네, 일단 이사장님은 한석현 목사님 보나니교회 은퇴하신 이사장님은 계세요? 계시고요. 예. 감사하게 또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섬겨주셔서 목사님도 안내 따라서 저희가 좀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비전도 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뭐 총 이사장님 포함해서 6분이 계세요. 지금 6분이 네. 계시고 각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네. 장로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요. 그분들께서 보나님교회 출신이 많이 있나 보죠? 보나니교회 지금 소속된 분이 2분 계시고요. 네. 전도사님하고 이번에 집사님 1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다른 타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올해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저희 재정 회계를 네. 담당해주고 계신데 그 이사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저희 유튜브에도 역사와 함께 자원봉사를 해주신 예, 거고 이사로 네. 섬겨주신 분 감사하게 섬겨주신 분들 계시고요. 대부분 또 오랫동안 섬겨주셔서 네. 감사하죠.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직도 저희 이사님들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요. 이사님을 모시는 이유는 이사님들 이사비를 내야죠. 그렇죠. 연세비. 재정적으로 도움도 되고 저희가 뭐 회비가 얼마인데요? 그렇게 뭐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60불 월 60불이고요. 저렴하네요. 왜 네. 100%안 하세요? 다른 보통 네. 100% 하는데. 올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또 그런 이사님들 계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 마련하는 후원 골프나 그런 네. 거 할 때 이사님께서 또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또 해서 네.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영락교에서도 영락교회 출신 이사님들이 있어요? 안 계세요. 그래서 안 계세요? 이번 기회 영락교에서도 한번 뭐 당회 대표로라도 한분께서 그러겠네요. 또 예. 조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가서 좀 푸시하겠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스태프들은 네. 그 여기서 이렇게 그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한 사람 중에 스태프 된 사람이 있나요? 외국인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축구 쪽에 농구 코치로 섬겨주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저희 이 지역 출신은 아니시고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축구 사역을 열심히 해왔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만 크면 한 7학년 정도부터는 아이들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축구 사역하면서 이제 티네이저도 연결되고 예. 그다음에 또 계속 아까 그 우리 장학금 받은 친구처럼 계속 끝까지 연결됐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티네이저 되면 이제 게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농구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결이 끊어져서 저희가 이 티네이저들 대상으로도 사역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바스켓볼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데 그 코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원봉사 해주신 예전에 영락교회 김주배 장로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해서 많이 관여하지 않았나요? 미러클 주니어 사커 클럽 축구 네. 클럽을 아마 시작할 때 처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그- 김준배 장로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시작할 당시에도 축구 클럽은 그때 코치를 안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옆에서 조언해 예. 주시고 예.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농구 클럽도 그래서 좀 그런 분이 필요했는데 감사하게 저희가 농구 클럽은 이 지역 31 디비전인데 예. 경찰관하고 같이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찰관 중에 한 분이 본인의 장인어른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뭐 하시는 분인데요? TDSB에서 거기 케어테이커로 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하고 또 그분이 그 친구분하고 같이 오셔서 예. 작년부터 정말 매주 열심히 정말 잘 가르쳐주고 뭘 계시고 농구를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격려하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TDSB라면 뭘 토론토 교육청. 아, 교육청, 네, 교육청. 학교에서 케어테이커로 지금 예. 섬겨주고 계신데 그분은 브람톤에서 사시는 분인데 외국인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신 흑인 분이세요. 경찰도 외국인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분이 오전에는 학교 가서 청소 하시고 오후에 오셔서 저희가 오후에 오셔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한 분은 AJX에서 오셔서 두 분이서 같이 그런 분이 있어요. AJX에서 여기까지요? 매주 오세요. 매주. 정말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이렇게 예, 해야셔야겠네요. 너무 감사드리죠. 감사드리고 예. 자원봉사로 와서 해주고 계시고 예. 저희 농구 오는 아이들 중에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 떠밀려서 온 남자애 같은데 네. 농구 뭐 하는 동안 항상 주머니에 손 넣고서 뛰러 갈 때도 주머니 손 넣고 뛰어가 그런 네. 아이인데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인데 이 코치분들이 하이파이브 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 빼고 뛰면서 적극적으로 뛰는 아이로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하고 이 농구 프로그램 티네이저 하면서 이 학교 짐에서 하거든요. 이 지역에 JFPG 지역에 학교 짐에서 하는데 이제 출입문이 학교 짐이 학교 뒤편 건물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열어놓고 하는데 학교 뒤편에 살아 보니까 주말에 토요일 날 하거든요. 예. 토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날 이 동네 아이들이 학교 뒤편에 와서 예. 이제 담배도 피기도 하고 예. 대마초도 하기도 하고 아, 예. 이제 토요일 날 그런 아이들 가끔 보는데 그런 아이들은 제가 같이 이제 불러서 얘기하다가 예. 농구하는 거 보여주고 농구하러 와라 해가지고 2명 정도가 농구 거기 와 등록해서 농구하기도 하고 죄악의 속을 해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빼요.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하고 네. 저희가 또 커넥션할 수 네. 있는 통로가 생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코치분들 그 아이들 잘 해가지고 해주셔서 그러면 감사하죠. 여기 아까 말씀하신 코치분들이나 여기 예. 참여하는 아이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뭐 그런 건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래도 저희 비전이 아이들한테 일단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 하나는 또 이 와 있는 동안에 선생님들 통해서 아주 좀 인격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특별히 코치나 이런 스태프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단 크리스찬 네. 기본적으로 크리스찬 베이스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들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희 사역 통해서 이제 축구 통해서 자란 아이들 중에 지금 조금 왔을 때부터 축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예. 그 아이들은 이제
성당 다니는 아이도 있고 뭐 힌두도 있긴 한데 예.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 10학년 올라간 아이들인데 예. 작년 9학년 때부터 그 아이들이 또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크리스찬은 안 됐지만 예. 그 중에 크리스찬도 있고 힌두도 있지만 예. 그 아이들이 축구통에서 배워가지고 축구통 예. 저희 프로그램 통해 자랐거든요. 자랐는데 이제는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고등학생이 돼서 봉사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보조 이제 코치로 자원봉사하고 있고요. 봉사 시간도 훨씬 넘어 몇백 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나와서 지금 자원봉사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역하면서 여기 사역에 참여하시는 스태프나 네. 아니면 여기 사역 혜택을 받는 네. 아이들 가정 이분들이 네. 여기 우이투게더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를 인지하나요? 아니면 네. 뭔지 모르고 그냥 오나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저걸 패스터 폴이라고 영어 이름 폴인데 패스터 폴이라고 부르면서 하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 뭐 하기 전에 기도하고 뭐 네. 뭔가를 뭐 하고 축구 계신가요?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예. 아이들 이제 축구나 농구나 이런 사역은 이 지역에 이 제인 핀치 지역에 위치한 구세군 교회가 있거든요. 예. 구세군 교회라 저희 동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 담당하시는 백인 여자분께서 예. 헤더라는 분이 축구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아이들 모아놓고 10분 정도 바이블 스토리 네. 하면서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뭐 가끔 이제 러빙 패키지 푸드뱅크 사역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분들 많이 오다 예. 보니까 기도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이렇게 푸드뱅크에 돈 받으러 온 분 중에는 무슬림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있죠. 아니에요? 예, 다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기독교자들 예, 다 알고 있죠. 알고 계시고. 좋게 생각하겠네요. 예, 그럼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저희가 제가 한인이잖아요. 예. 한인인 거 예. 알고 있고 제가 그분들한테 이게 대부분 다 99%가 한인 교회에서 도와주고 있다 하니까 한인 네.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네. 있죠. 네. 정말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그런 네. 사역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 다음에 그 보니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 보면은 그게 그 파트너십이 뭐 어떤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뭘 어떤 관계를 갖고 뭐 있다? 그런 계약을 맺고 어그리먼트를 맺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를 네. 재정적으로 도와주시는 단체나 같이 동역하는 단체들이죠. 그래서 뭐 러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잘 한인 사회를 아시지만 그 러브 토론토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저희 재정을 통해서 이 축구 클럽 아이들 유니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랫동안 도와주고 계시고 유나이티드 웨이도 한동안 저희 코비드 때 저 어려울 때 굉장히 뭐 그때 푸드뱅크 찾는 분들이 늘어났으니까 그때 많이 도와주셨고. 서비스 캐나다는 어떤 거를? 저희가 여름에 서비스 캐나다에서 저희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 이 청소년 15살부터 35세 사이의 청소년 청년들을 하이어할 수 있도록 펀드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썸머잡 학생들을 우이투게더에서 썸머잡을 아이를 이제 하이어하면 일꾼으로 서비스 캐나다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순서가 바뀌어서 저희가 먼저 이제 펀드를 신청하죠. 해서 서비스 캐나다에 우리가 이런 포지션에 몇 명 아이들 하이어하겠다 이번에 8주 뭐 12주 동안 그랬다 하면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만큼 다 주진 않고요. 이번에는 또 한 명밖에 저희가 하이어할 수 있는 펀드를 못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매년 하이어할 수 있도록 저희 단체 도와주고 있고 여기 청소년들도 그런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거를 제도를 어떻게 경로를 알아고 신청하고 하는 건 다 어떻게 선교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그런 거를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시민시합 때부터 해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어받아서 계속 매년 신청을 하고 있죠. 신청해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코비드 이후에 좀 어려워졌고. 근데 많게는 8명까지도 하이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 해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그럼 점프 스타트라는 건 뭐예요?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운영하는 또 단체예요. 그 자선단체? 점프 스타트라는 그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한 4년 전에 저희가 그걸 찾아가지고 소개받아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랜트를 신청하면 우리가 축구 통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해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꼭 정부기관만 그랜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정부 통해서 받은 적은 진짜 사실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 서비스 캐나다 외에는 없었고 예. 주로 정부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유나이티드 웨이나 뭐 예. 이런 단체를 되게 펀드를 줘서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컨 하비스트는 주로 푸드뱅크 같은 그런 네. 걸 하는 데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이거 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진 메시지를 이제 듣고 싶은데 네. 이미 보내셨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늘 배우는 게 교회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라.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사회에 다가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정받는 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잘 못하는 거로 이제 보이거든요. 많은 네. 교회들이. 네. 근데 그 우리가 이웃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하고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 네. 기독교에 있는 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에게 네.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면. 네. 예. 저는 뭐 영락교회는 송민호 목사님께서 워낙에 이 선교적 교회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 설교 통해서 하셨을 거고 많이 또 그런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굉장히 이 선교적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겨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은 들지만은 또 네. 제가 이곳 사역하면서 또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뭐 제가 저의 입장에서 네. 느낀 바를 나눠드리면 영락교회 의식하지 마시고 네. 그냥 아주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사역하면서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산속에 예를 뭐 수도원처럼 산속에 네. 두시고 영성 훈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네. 지역마다 로컬 교회를 세워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교회 자체가 저는 사명을 받고서 시작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하시니 올라가시기 전에 그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네. 그 선교적 사명을 토대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지역마다 이 토론토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네. 지역마다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삶의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속에 두신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속이나 수도원에서 조용한 곳에서 영성생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마다 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토론토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길게 하자면 이 사회에 저는 사실 선교 단체라는 것을 사역하게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교회에 대한 생각만 항상 가지고 있었고 네.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교회를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 커뮤니티를 섬기는, 적극 섬기는,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신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런 교회에 대한 것을 놓고 항상 기도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한국에 있었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여기에는 24시간 오픈된 기도원이 있었어요. 네. 겨울에는 온돌방이었고 예. 온돌이 깔려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번 아주 추운 날에 그 교회를 가는 중에 교회 앞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 관리하시는 집사님께서 예. 여기로 말하면 홈리스 여인이었어요. 저도 예. 가끔 이제 그 지역에서도 봤고 목격했고 기도실에서도 목격했는데 추우니까 이분이 겨울에 가끔가다 기도실에 와서 좀 추위를 피하고 가시던 예. 분이었는데 이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그분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네, 쫓아서. 예. 네, 쫓아내니까 한 번 쫙 밀 때마다 몇 미터씩 밀려 나가시죠. 예. 근데 그분이 뭐 저항할 수 없고 뭐라고 뭐 싸울 수도 없는 거죠. 자기 예. 집도 아니니까. 튕겨져 나갔다 다시 들어오려고 하시고 그때마다 예. 관리 집사님 또 밀어내시고. 예. 근데 관리 집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좀 뭔가 요청이 있었겠죠. 예. 성도님들이 아마 뭐 그런 어떤 그분이 계시니까 예. 불편함이 있었겠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교회가 예. 사실 교회가 이런 사회의 어두운 곳, 소외된 곳을 찾아가서 그런 예. 분들을
분에게 뭔가 보살핌을 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네. 되는데 찾아오신 분에 대해서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네. 찾아오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와서 생각되면.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 어떤 목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게 됐는데, 네. 그래서는 그런 지금 안에 한국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굉장히 한국교회들이 많이 커뮤니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커뮤니티에 대해서 교회 문을 오픈하고 많이 좀 섬기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당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송 목사님께서도 그런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지역사회를 향한 어떤 그런 마음,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한 교회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대신 한 분 한 분 대해서 교회이잖아요. 각자 네. 교회인데 이 교회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 무엇일까? 네. 지역사회에서 또 영락교회나 또 미랄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우리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사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네. 부르심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 네. 고민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지역의 또 한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네.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서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또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에게 초점 맞춘다면 사역을 하면서 전화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쪽에 좀 이웃 돌보는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화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러브 패키지, 푸드뱅크를 섬기시는 팀이 한 분이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예. 연합팀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섬길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한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영락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지역사회 한인 단체뿐 아니라 여러 외국인 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에서 가서 섬길 수 있도록 정보도 드리고 체계적으로 안내도 해드릴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교회의 또 어떤 목표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네.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경종으로 들리네요. 대부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안에 프로그램에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더 이상 바깥에 하는 거는 어찌 할 줄도 모르고 네. 관심도 없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예.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 그랬었죠. 저도. 예. 홍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 정신이 후딱 드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모든 이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사역 더 풍성해지길 바라고 또 네. 많은 자원봉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네네, 지금도 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이 저희에게 많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역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찍을 거야. 천천히 찍을 거고. 여기 쭉 찍어. 여기 악기 잔뜩 쌓여 있는 것도 좀 찍고. 여기 십자가 나오게 이 책상. 책상이요? 여기 책상. 선생님 책상 있잖아요. 여기 냉장고 통통 있어요. 축구공 어디 있어? 축구공 여기 이 안에. 이것도. 그리고 플레이 버튼 안 눌러갖고 또 그런 일 없겠죠? 네. 아까 그거 한 거 또 플레이 버튼 안 눌러갖고. 난다 들었어.
선교사님 안 갔지? 이 말은 안 들어가게 하죠 나중에. 나중에. 문 여기 옆에. 찍었어야지. 저기 메시지 저기. 그냥 가져가는데 도로 바꾸시키지 말라 그 얘기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나 한번 해볼까? 물건이 거기 냉장고 안 열어봤죠? 열어보진 않았어요. 찍게 하려고. 아유, 네. 이거는 잠깐만요. 거기 하나씩. 앞에가 혹시 잃어버릴까 봐 아유 빼줘버리고 자기가 되니까 좋지. 이렇게 해서 올려고. 괜찮나요? 9시 반. 그때 전화드려서 아니 아마 이거는 설명은 어떠신지. 부인인데 더블째 여기서 하트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성용 할 때는 나 헐레부터 해갖고 차에 못 갈아서 가갖고 그래갖고 왜냐면 양복을 입고 갔어야 되는 거지. 그랬어. 뭐 어떻게 그 사람 오면 안 돼. 우리 나가 있자. 먹자. 예, 잠깐. 받으려면 원래 큰 유니션도 제가 반 나눠서 산 거거든요. 208 유닛을. 근데 나누면서 저희가 214라는 숫자. 이게 유니치를 클레이 있어가지고